다음 자, 그래서 오늘 아, 자, 오늘 저 부의 나침반, 부의 나침반이고 돈의 속성 4시간짜리 3시간 세 번째인데 요렇게 다 PPT가 공실이에요, 공실. 허연 백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제가 뭐 매일 이야기를 안 해도 숙제가 있었잖아요. 돈의 속성 이번에 세 번째니까 세 번째에 대한 어, 정리를 매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어, 어, 뭐 하라 하지 말 할 필요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네. 보자 한번. 여기 또 난 독서 스터디. 여기 햇님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 경제금융용어 5개도 하셨고. 그 다음에 돈의 속성 3탄. 딱 해주셨네. 햇님 오셨습니까? 햇님 안 오셨네, 근데. 안 오셨네. 저 카카오를 통해서 제가 커피 쿠폰을 쓰려고 했는데 안 오셨네. 아쉽네. 오셨대요. 그다음 여기 도전님. 도전님. 순간 가을 하늘입니다. 이번 주 경치 멋진 야외 벤치 도너스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반쯤 읽었는데 실황으로 마음 어떤 몇 가지를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다잡고 목표를 향해 다야겠죠 하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 오셨나? 도전님 맨날 오신 분인데. 자, 오늘 도전님 햇님 안 왔어요. 계시네. 야, 숙제하신 분이 안 오셨어? 여기도 커피 쿠폰 날라갔네. 그 다음에 햇님 하신 분이 없어. 오셨대요. 번외 속성 요게 3탄이야 2탄이야. 햇님 왔어요. 나부님. 이거 안 들리나? 이 탄 같아. 9월 21일. 아니래? 얼마 전이네. 9월 20일이면 햇님 유르다님 왔어요. 안 오셨나요? 들리세요? 유르다님도 안 오신 것 같고. 숙제하신 분이 안 오시네. 아마 뭐 시간이 없으셔서 유튜브로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세 분은 저기 안 왔지만 그래도 숙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들어서 들은다면 저한테 겐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남으면 어제 부동산 해제 지역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해제에 따른 어떤 뭐 지역 다 공부를 한번 해봤겠지만 그 지역들을 좀 한번 이렇게 보고 훑어보면서 시장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기 월화수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책 볼 시간도 없고 이 유튜브 3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도 없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병원 갔다가 뭐 대출이라든가 전매 그거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인자 와가지고 정리를 좀 못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아직 블로그에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를 햇님으로 바꿨다. 행복시아님. 아 그렇구나. 태양님도 계시고 겐톡 주세요. 겐톡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행복시아님하고 태양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량 스터디를 통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스타벅스 쿠폰 받았다. 제가 채팅방을 못 봐가지고 대답을 못 해드렸고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카페에 썼었죠. 카페에 썼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요 PPT 보이죠? PPT 보이죠? 마중물과 전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걸 알죠, 그죠? 마중물 어디 우리 펌프 이렇게 펌프라고 해야 돼요. 옛날 시골에 물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에 물을 처음에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 물로 인해서 펌프를 질을 막 하면은 물이 막 올라와요. 땅 속에서.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박희정님은 하셨죠,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이 물을 막 작두를 하면은 물이 올라온다고요. 이게 이 뭐라카노 시골에서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이에요. 그 부음으로써 한 바가지를 부음으로써 이렇게 펌프를 하면은 수많은 물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마중물인데 그 마중물의 한 바가지가 우리가 몇 바켓스의 물을 품어내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잣돈이라는 거 처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종잣돈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가지고 그 마중물을 써버리면 없어지지. 그러니까는 우리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를 넣어서 많은 물을 뽑을 수 있는데 그 펌프에 안 넣고 그냥 먹고 채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한 바가지로 끝나지만 그 마중물에 한 바가지를 넣음으로써 수많은 물을 갖다 몇 바켓스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종잣돈. 종잣돈으로 우리는 쓰질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그 종잣돈이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고 2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잣돈이 필요하다. 이걸 쓰지 말고 모아서 재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고 종잣돈은 농사를 짓기에 씨앗을 살 돈 이렇게 돼 있어요. 종자잖아요. 종자. 우리 시종자. 그 종잣돈이라는 거죠. 종자가 농사는 씨앗을 돈인데 이 멜론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벼 하나 씨앗을 심으로써 그 벼 하나 심으면은 그 벼가 커가지고 벼 잎사귀에 보면은 그 하나가 몇 개가 돼? 한 200개, 100개는 되잖아요. 100개. 하나가 100개 되는 거죠. 이런 투잣돈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1억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일단 마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봐야
마음 안 먹으면은 뭐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1억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여 놓는다 이래나. 다 책 읽으셨죠? 나의 목표를 어, 나의 목표를 책상 앞에 써놓고 그 다음에 책에 써놓고 막 이렇게 나한테 인식을 하는 거죠. 나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정상이 이제 목적인데 정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은 나는 100억을 벌 거야. 100억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100억을 벌게 있는데 돈 필요 없어. 돈만 생각하는 뭐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뭐 이러면은 나중에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은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책상 앞에 써놓고 무한히 계속 생각한다. 그 다음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나 신용카드 잘 쓰는데 어차피 쓰는 거 신용카드를 위해서 포인트도 쓰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김승호 회장님 신용카드 많이 쓸 것 같은데 몇천억 부자인데 몰라. 나 신용카드는 적당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이런 거 동조하지는 않아. 물론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안 쓰도록 하겠지만 저는 뭐 굳이 신용카드까지 잘라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 나누어 만든다. 나도 이건 안 하고 있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 뭐, 사실 짠돌이 카페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를 몇 개 만들어서 이것은 무슨 돈, 이것은 무슨 돈, 무슨 돈 이렇게 모으던데 나는 일부러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2천만 원 되고 이게 작은 처음부터 100억 부자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 10억 부자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달성이 되면 이 5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나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100억 부자가 아직 되기 전에 누가 천억 소녀 하는 닉네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미혼인데 야 좀 뭐라카노 허황된 꿈 아이가? 무슨 천억 소녀 미혼이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는 천억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후로 몇 번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고 어떤 커리어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100억 부자 이상을 어이 보면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목표가 나도 천억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억 부자가 나하고는 별로 안 어울리는 너무 큰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에 대한 그릇이 그만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선이 여자. 우리가 일반인한테 나 천억 부자 될 거야 하면은 저 새끼 그 뭐 허황된 꿈꾸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커리어가 나 1조 부자 될 거야. 뭐 100억 부자, 10억 부자도 쉽지가 않는 건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 그릇이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억 부자 될 거야, 천억 소녀 이런 닉네임을 썼다는 것은 자기의 그릇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 물론 허황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목표가 너무 큰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뛰어넘는 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는 둘레 6명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기의 지금 목표가 뭔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면 이거 재밌어요. 나 목표가 뭐다? 뭐 누구는 내 아는 지인은 한강이 보이는 뷰의 아파트를 뭐 40평대 살고 싶다. 나 용산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용산에 거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는 용산에 아파트를 사서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한강 뷰가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 뭐라 하죠? 테라스 있는 그 꼭대기 아파트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대구 내려가 가지고 서울에 여기 왔어. 내가 살 때만 해도 아 저기 그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한 50평에서 100평 사이에 이렇게 그 꼭대기 있는 층의 아파트를 뭐라 하지? 그런 걸 우리 박희정님은 노후 준비를 하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아, 펜트하우스 그래, 코코님. 맞아, 펜트하우스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서울 한강뷰에는 펜트하우스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산 속에 한 한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으면 좋겠어. 산 속에. 그러면 거기에 나는 자연이다 알아요. 거기에서 뭐 내 마음대로 집도 지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다. 오히려 서울 강남뷰 저 한강뷰가 보이는 펜트하우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근 1000평 되는 내 땅 산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뭐도 해고 나의 세컨하우스 이게 이제 목표가 건강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펜트하우스 서울 보이는 것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지금 건강을 한번 잃고 나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고 싶다. 우리 행복시아님은 목표가 뭔가요? 나의 지금 생각하는 목표. 어, 햇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해야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기침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목이 잠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폐가 안 좋으니까 이게 숨이 약간 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있는데 3시간 하고 나면 힘들어요. 사실. 100억 벌어서 남편 퇴직이요. 좋아요. 우리 여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누구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의 누구예요? 명랑공주님이라고 알죠? 어, 그분이 남편을 퇴직시켰어요. 퇴직시켰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동, 상동에 이야기 해도 돼. 아무튼 제가 4년 전에 제가 중동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비잔티움의 22층에 사무실을 제가 집을 사서 강의실로 사용하고 사무실로 이용했거든요. 주거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명랑공주님이 왔다고요. 와가지고 지금 현재 남편하고 같이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와가지고 제가 강의도 하고 4년 전에 막 이야기했으면서 여기 그때 남편이 청약에서 당첨된 게 중동 힐스테이트 강의 듣고 남편이 그때도 경쟁률이 별로 안 높았어요. 지금 10억을 났거든요. 10억을 났는데 그것부터 해서 뭐 저를 따라다니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적극적이면서 상당히 대단한데 그 명랑공주가 부천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그때 나는 부천에 사는 줄 알았더만은 저기 청주에 살았더라고. 천안. 그러면서 내 강의를 들으러 부천으로 온 거이고 내 강의 들으면서 애인도 만나러 온 거죠. 그래 같이 강의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 당첨되고 나서. 그래서 왜 요즘 안 오노 이랬더만은 자기 만나러 온 거지 나눔 부자님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래. 그러니까 나는 명랑공주님이 여기 강의 들으러 오고 오니까 따라온 거야 그냥. 그래서 당첨된 건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자기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남편한테 남편이 어디 저기 직장 다녔는데 그 업종을 창업시켜 줬어요. 창업. 그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자기 목표 그 업종에 창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창업을 시켜줘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지금 어디가 있냐? 미국 가 있어요. 미국 LA. 그래서 퇴직시켜주고
퇴직시켜주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시간을 좀 내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로 간다. 자기 버스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분이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돈이 목표가 뭐였더라? 뭐 70억인가 뭐 어쩌고 아니라 1년에 뭐 10억이 필요하다 했나? 자기가 필요한 돈이 쓰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놀랬는데 아이고 같이 일하는데 10억씩 벌어주려면 내가 100억씩 벌어야 되겠는데 1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뭐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름 엄마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승호 김승호 작가님은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돈만 강조한 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나? 좌파들이 다 이야기해요. 좌파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돈이 중요한 거 아니다. 행복이 먼저다 이래놓고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돈을 제일 좋아하죠. 돈을 제일 좋아하죠. 약간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여기 몰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자,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여기저기 막 써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농담식으로 한 번씩 하느님이 당신의 돈을 사랑합니다. 이리 11조 하락하고 10% 맨날 너희가 번 돈 10% 내놔 하고 막 뭐 기부하라 뭐 하라 뭐 하라.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돈을 목사님이나 어쩌나 이런 마음껏 하라고 마음껏 하는 거지 내용인데 하나님을 위에 세워놓고 밑에서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동장사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환생하려고 현생을 죽이는 거 아니가. 나 무교거든요. 무교이면서도 나는 다신교예요. 다신교. 모든 신은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은 없다. 나는 약간 그런 주의예요.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거든요. 머리 좋은 동물이지 동물과 별 다른 게 아니다. 좀 명석한 머리를 가진 하나의 동물이고 죽음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으면은 그리고 정신 세계라는 것도 하나의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지 특별한 거 아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땅속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동물이나 모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현생에서 종교라는 게 옛날에 왜 생겼냐? 이거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어쨌거나 종교라는 게 왜 생겼냐? 옛날에 정치인들이 아니면 옛날에 왕들이 신하들이나 군사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신교육이 너희들 열심히 싸워서 이렇게 죽잖아. 그러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천당 간다. 목숨을 바쳐서 싸워라.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 그래서 종교는 정치고 정치가 곧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환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천당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매주 가서 그리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약간의 환생하고 내년 이렇게 사후를 위해서 현 세계를 죽이는 그런 아니면은 과연 종교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하면 종교인들한테 맞아 죽는데 어쨌거나 저는 약간 그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러나 종교에 어떤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엄청 많다. 많지만
너무 종교에 빠지면 현재 생활에 괜히 그게 이제 약간 사이비 종교가 더 심하잖아요. 그게 엄청 심하잖아요. 뭐 막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면은 모든 재산을 그 종교 단체에 기부해야 되고 왜?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약간 옛날에 그거 있었죠. 뭐였지? 무신론자가 아니고 뭐 뭐였지? 무소유라는 책을 쓴 건가? 아무튼 그 스님이 알고 보니까 떼부자다. 정말 막 강남뷰가 나오는 막 이런 부자다. 어, 종교의 그,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무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래 공수거 하면서 무소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에 올 때는 꼭 돈과 쌀과 초와 이런 걸 가지고 오라 하죠.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였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종교도 하나의 정치고 사업이고 뭐 이런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하다 그리 빠져서 너무 돈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돈을 더 환장하는 그런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회사 가고 뭐 하는데 그래서 너는 너무 돈만 강조하고 너무 돈만 사랑하고 아니면 돈을 무시하고 돈을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절대 그런 사람하고 일리가 있어요. 여름 엄마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정말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분은 이즘을 하는 청년이 제일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위선적이다. 결국은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가고 아침에 애를 갖다 유치원 맡겨놓고 어린이집 떼어놓고 일하라고 맞벌이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맞벌이 부부의 애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지만 200% 수익 500만 원 벌면은 결국은 애 때문이나 아니면은 뭐 때문에서 이 500만 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뭐 부모님이 보여주던 장모님이 애를 봐주던 뭐 외식을 하던 뭘 하던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의보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맞벌이 부부 때문에 직장도 없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는 옛날 방식이 더 낫다. 맞벌이 부부보다도 외벌이를 하면서 애는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좀 이렇게 가정적으로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두 번째 테마냐? 어,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부채는 무엇고 나쁜